안녕하십니까.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생중계 여부가 오늘쯤 결론이 내려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소식 전해드릴까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과 위정교사 혐의 1심 선고에 대한 재판정 생중계 여부를 놓고 지금 근 보름 넘게 논란이 이어져 오고 있죠. 아마 오늘쯤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대한 생중계 여부는 오늘쯤 이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사흘 전에 생중계가 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15일이 1심 선고니 오늘 12일이면 오늘이 바로 사흘 전이죠. 만약 생중계가 결정될 경우 촬영 장비와 진행 절차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며칠 동안 말미가 필요한 것입니다. 법조 기자들에 따르면 이재명 재판부도 지금 막판까지 상당히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죠. 생중계 여부는 이미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민주당은 생중계를 극구 반대하고 있지만 오늘이 지나봐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이번 재판 생중계가 무산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선거법 위반 생중계를 처음으로 주장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위정교사 혐의와 대북 불법 송금 혐의 재판 모두 생중계를 신청해서 끝까지 관철시키겠다, 이렇게 벼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론 조성을 위한 전초전 정도였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죠. 아직 두 번, 세 번, 기회는 몇 번이나 남아 있으니까요. 같은 재판은 아니지만 사법부도 이어지는 몇 개의 재판을 모두 생중계 요구를 거부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횡령뇌물 사건 재판을 생중계한 이후 특활비 관련 재판을 또 생중계했습니다. 지금 이재명은 과거 구속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는 절대 약한 권력자가 아니죠. 주진우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원은 판례와 전례를 중요시하는 만큼 반드시 전례를 고려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자신했습니다. 현재 재판 생중계와 관련한 법원 규칙은 당사자가 반대하더라도 공익을 위해서는 생중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지난 정권이죠.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에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의 재판을 생중계하기 위해서 김명수 사법부가 억지로 법원 규칙을 개정했었던 것입니다. 공익 측면에서 본다면 이재명 재판은 반드시 생중계되어야 되겠죠. 공익이란 것은 바로 국민의 알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의 재판만큼 전국적인 그리고 전국민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사안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생중계 거부 명분으로 이재명의 인권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는 인권 운운하는 작자들이 국회 국정감사에 정인으로 출석한 기관장에게 야 임마 이놈 이 자식 이 XX 법관 출신 주제, 이런 말을 퍼붓습니까? 전과사범의 11개의 혐의로 지금 4개의 재판을 추가로 받고 있는 이재명의 인권은 그렇게 중요하고 김건희 여사의 인권은 그렇게 깡그리 무시해도 된다는 겁니까? 지금 이재명은 사실 대한민국 최상위 권력자입니다. 특히 의회 권력은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금투세 폐지에 의해서 보듯이 이재명의 한마디면 모든 법안이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의회 권력 측면에서는 대통령보다 훨씬 센 권력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책임도 뒤따를 수밖에 없는 자리죠. 그런 사람의 인권을 국민의 알 권리 앞에 둘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게 헌법 정신이기도 합니다. 권력자는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지 보호의 대상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이재명 정도의 권력자가 재판 생중계를 피하기 위해서 내 인권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우습다는 것입니다. 법원 행정처가 지난해 연구 용역을 실시한 결과 국민의 87.6%가 공인에 대해서는 재판 생중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찬성을 했습니다. 10명 중에 무려 9명이 찬성한 셈입니다. 판사들은 44.7%, 검사들은 48.5%가 찬성했습니다. 판검사들도 절반 가까이 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판검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회적 주목도가 높은 사건일수록 또 유무형의 압력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일수록 차라리 재판을 공개해버리는 것이 속편할 수도 있습니다. 공개재판이란 명목으로 주변의 압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고 그야말로 법대로 판결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을 것입니다.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재판 생중계를 요구하는 나름대로의 전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하게 박근혜, 이명박 두 사람이 당했으니까 너도 당해봐라 이런 논리가 아니라
이재명의 재판은 사실 엄청난 사건이죠. 대한민국 정치 사상 이재명 정도로 당을 완벽하게 장악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 압도적인 원내 제1당의 대표가 형사재판으로 정치 생명이 끊어질 수도 있는, 또 감옥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사건에 대한,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사건인데 그런 사건에 대한 재판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재판이기도 하죠. 당연히 국민의 알 권리가 중요합니다. 그런 논리로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설득력 있는 논리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넘버2 박찬대, 코판대라고 하죠. 코판대 원내대표는 생중계가 재판부에 대한 압박이자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외투쟁과 법사위에서 엄포로 사법부를 겁박해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할 말은 아니죠. 심지어 민주당의 그 협박은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 진행형이기도 합니다. 뭘 해도 민주당은 내로남불입니다. 이재명이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했죠. 그러더니 정말 코판대가 딱 그 모양입니다. 이재명이 거부해서 선거법 위반 재판 생중계가 불발된다고 이재명 입장에서는 마냥 즐거워할 일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정교사 혐의, 불법 대북 송금 혐의 재판도 모두 이제 생중계를 신청하겠다고 하니 그때 또 생중계를 피해서 도망다녀야 할 판이기도 합니다. 이번 재판 이후 생중계 불발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면 그때는 어쩌면 그 다음 재판부는 더 수월하게 생중계를 받아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부분을 떠나서 이재명이 생중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린 자체만 해도 일단 성과라고 할 수 있겠죠. 이재명은 재판 거래 때문이었다고 확언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무죄를 확신했던 과거 선거법 재판에서는 재판 중 생중계를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똑같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재판인데 생중계를 한사코 거부하고 있죠. 더군다나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느니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주장이라면 오히려 재판을 생중계를 해야죠. 그래서 국민들이 검찰이 어떻게 지금 증거를 조작하고 정치 보복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리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금수완박 시즌2도 그만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재판부에서 생중계를 거부하면 오히려 생중계를 하자고 하면서 주특기인 먹으면서 하는 단식이라도 해야 될 판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계속 생중계를 거부하고 있죠. 특히 이재명은 피선거권이 상실되는 유죄가 선고되면 재판 불복을 선언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벌써 지지자들 수천 명이 재판 당일 법원 앞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집회 신고를 마쳐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죄가 선고되면 곧바로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고 판사가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스크럼을 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생중계 요구가 빗발치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생중계를 거부한 이재명이 유죄와 함께 중형을 선고받게 되면 이제 검찰이 사건을 짜맞췄네, 증거를 조작했네, 판사가 편파적이었네, 이런 주장을 더 이상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재명이니까 할 수도 있겠죠. 이재명은 분명히 불복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론의 지지를 받기는 어렵겠죠.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생중계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을 때 검사 출신인 민주당 당시 백혜련 대변인, 지금도 민주당 의원입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혐의로 검찰의 소환을 요구받은 6명의 현역 의원 가운데 한 명입니다. 어쨌거나 당시 백혜련 대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고는 재판의 마지막 단계이니까 선고 공개는 재판의 공정성 침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생중계 허용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사법부 신뢰도 제고의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바뀌었지만 지금이라고 이 논리가 적용되지 않을 수는 없겠죠. 물론 생중계를 하지 않는다고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몇 시간이 지나면 판결문이 보통 공개됩니다. 그렇지만 일반 사람들은 지루해서 판결문 전체를 읽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언론에 보도되는 압축된 판결문 정도만 접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것도 또 많은 사람들이 신문을 그렇게 열심히 보고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나가는 경우가 많게 되죠. 그만큼 주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노리는 지점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한편 법원은 지금 이재명 재판 선고 당일 법원 안팎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청사 보안에 각별한 협의를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선고일인 15일에는 법원 주변에 이재명의 친위대인 더민주혁신회의죠. 더민주혁신회의와 개딸들이 몰고 오는 인파로 북적거릴 것이고, 또 자유우파 진영에서도 이 대표를 규탄하고 판사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집회 신고를 해둔 상태입니다.
양측이 신고한 집회 참여 인원 예상 인원은 총 6,000명이나 됩니다. 이에 따라서 법원은 이재명의 1심 재판을 맡은 판사에 대해서 퇴근길부터 법원 보안관리대를 투입해서 철저하게 경호를 하는 등 신변 보호를 각별히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광분하고 있는 개딸들을 볼 때 이재명에게 유죄가 선고되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 알 수 없습니다. 혹시 모를 재판부에 대한 위해 상황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법원은 재판 당일 활용 가능한 방어 인력을 모두 동원하고 또 경찰과도 법원 안팎 경비 강화 대비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과거 조국 수호 집회 때처럼 북새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판사님들께서는 중심을 잡으시고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